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세월호 사태, 임병장 사태, 윤일병 사태 이러한 것들이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이 입시 위주의 정말 성과주의 위주의 이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도 교사분들도 그 학생들도 이것을 뭔가 깰 만한 그러한 뭔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성교육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법안이 이미 떡하니 있고 우리가 누가 봐도 그 교육총론이나 교육기본법을 봤을 때 인성교육이 골자임에 불구하고 안 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그러한 풍토를 깨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염원해 왔던 수건사업이었던 교육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법안이라는 거는 5년 동안 인성교육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래로 내려가서 각 학교의 장들은 그 학교에 맞는 계획을 다시 실행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위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단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 사회가 다 연계돼서 지능 법안은 이것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법으로 놓고 잊지 말고 꾸준하게 실행을 하자는 하나의 약속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기반 프로젝트 학습이라거나 창의력을 기르는 융합교육 등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데 수업 시간 45분에 문제를 발견하기에도 또는 해결책을 모색하기에도 아니면 아이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뭐 사회적인 그런 소양을 기르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럼 정규 교과 시간에 변화가 없는 별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불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아니,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자꾸 교육 과정을 개편하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네. 교육 과정을 개편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법안을 제정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어떤 교육 과정을 바꾸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쪽에서 주장하시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법안을 통해서 똑같이 바꿔나갈 수 있다는 얘기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근데 그게 어떻게 이 교육 과정을 바꾸는 건 실효성이 있고 법안을 제정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네요. 결국 이 법안에 예.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속력을 가지는, 그러니까 진짜로 실효성을 가지는 부분은 예.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시행해라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 부분만이 실효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노력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뭐 사회와 가정이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거 누가 인정 안 합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정말로 통감하는 부분이 가정 또는 사회에 대한 그러한 뭔가 구성력이 있나 또는 그런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 같은 경우에는 예. 아이들을 뭔가 계도의 대상으로 삼고 아이들을 인성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데 어디에서 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일단 학교에서 따로 시술을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하겠다. 따로 시술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 법안에 있습니까? 아니 근데 시술에 정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시술을 어느 정도 변형은 해야겠죠. 당연히 인성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시간 따로 내야겠죠. 근데 그 시간이 왜 마치 아이들을 계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너네가 잘못 무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딱 단정 짓고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사실 여태까지 그런 리액션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그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저희를 단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너네가 잘못했다라고 꼬집는 순간 이 남자 뭐지? 이 남자 우리 이길 건가? 막 이런 느낌?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생각해보면 좋은 선생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국어를 가르치더라도 어떤 선생님은 정말 가슴으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뭐 수업에 필요한 언어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따로 내서 정말 가슴이 뛰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한다면 그게 유의미한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그거랑은 지금 저희랑 논지랑은 맞지 않는 건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왜 자꾸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 인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은 학원에 가야 되고 맞습니다. 부모는 마치 입시 매니저처럼 예.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예. 인성은 무슨 그냥 성적이나 올려라 이런 식의 압박만 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시 과정, 이러한 교육 과정, 암기 위주, 경쟁 위주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놔둔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인성교육이라는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것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인성교육을 추가적으로 교육한다면 나머지 경쟁 위주의 교육은 그대로 내비둬도 된다
된다라는 생각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닐 거고요.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 한국 정말 너무 심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고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인성교육을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활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성교육을 따로 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입시교육이 너무 피해를 받을까 봐. 하지만 법으로 제정해서 모든 학교가 일정 시간을 인성교육에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정말 바쁜 입시교육 때문에 바쁜 이 시간에 인성교육을 모두가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실제로 하느냐, 실제로 인성에 함양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느냐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노원구에 또 한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 학교에는 창제 시간과 그리고 진로교육 시간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시간 중 한 번에 인성교육이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인성교육이라는 거 합니다. 애들이 수업 시간에 안 들어와요. 자고요. 자율학습합니다. 지금 이걸 법제에 의무화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애들이 듣고 인성이 함양되느냐.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 사회에 정말 많습니다. 인성교육 실제로 될 수 있느냐? 이거 아이들한테 해도 되느냐? 현실에서 애들 그 시간에 잠만 안 자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진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 그 연구라는 게 지금 들어오는 인성교육 방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해외에서 한 것들 선행사례 찾아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걸 찾아야죠. 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건 부정하지 않겠고요. 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추상성은 당연히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실 어떤 시행령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동의를 안 하고 계속 이제 다른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흥분이 되지 않았나.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진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같은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또 두 팀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런 데 신경 쓰자, 이런 대안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더 지금까지 해오신 주장에 힘이 더 받쳐질 것 같은데, 자, 일단 그건 2라운드에 준비가 돼 있고요. 두 팀이 2분간 회의를 하셔서 1침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선생님 중 이런 분이 있는데 오케이. 헌신적으로 하시고 계시네요.